그럼 이러한 유언에는 어떤 형태가 있을까요? 첫 번째, 유언은 사랑하는 이에게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 19세기 프랑스의 대표적인 소설가 스탕달. 젊어서는 나폴레옹의 용감한 군인으로 그 후엔 영향력 있는 작가로 이름을 날렸는데 한평생 그가 사랑했던 여인만 해도 무려 12명. 이런 그가 남긴 유언은 고대 로마 시저 장군의 명언을 I 패러디한 lived, I wrote. 살았노라, 쏜노라, 사랑했노라. Stendhal. 17세기 인도 지역을 통치한 무굴 제국의 샤자한 황제. 그는 첫눈에 반한 문타즈 마할을 두 번째 부인으로 맞이하는데 이런 그녀가 14번째 아이를 출산하다 죽음의 문턱에서 남긴 한마디. Please build a monument to remember our love. 그 결과로 세워진 것이 인도의 대표적 이슬람 건축물인 타지마할. 마할의 왕관이란 뜻의 타지마할. 샤자한 황제가 국가의 재정이 기울 정도로 거액을 투자해 사랑했던 여인의 유언을 완성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조선시대 최고의 기녀를 만나봅시다. 15세 동네 총각이 자신을 연모하다 상사병으로 죽자 주저없이 기생의 길을 선택한 황진이. 이런 그녀가 남긴 유언은 과연 무엇일까요? 나 때문에 천하의 남자가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지 못했으니 내가 죽거든 관을 쓰지 말고 시체를 동문밖 모래터에 그냥 내쳐 개미와 벌레들이 내 살을 뜯어먹게 함으로써 천하 여인들의 경계로 삼아라. 반면 러시아의 대문호 토스토이는 한평생 인생을 함께한 아내에게 충격적인 유언을 남겼는데 수많은 독자를 매혹시킨 반면 아내와 가족으로부터는 늘 소외당했던 톨스토이. 그는 가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82세의 나이에 가출을 가해 28세도 아니고. 이런 유서를 남기고 홀연 사라지고 맙니다. Do not let my wife come close to me. Tolstoy. 유언의 유형 두 번째. 유언은 재산 분배 및 장례 절차를 밝히는 지침서였다. Okay, ladies. 여자친구에게 피살된 56세의 호주 갑부 피터 셀러드. 하지만 그의 유서는 그의 죽음보다도 더 화제가 됐는데 대체 2명의 전 부인과 3명의 딸에게 어떤 유언을 남겼기에 세간의 관심이 모아졌을까? 여러분 혹시 짐작하시겠습니까? Please, go on. Oh, yes. Sorry. Peter Seller does state both my ex-wives will each receive the exact amount of $1. 전 부인 2명에게는 고작 1달러의 재산을 주고 Remainder of my property will 그 be 외 모든 재산을 딸들에게 남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amongst my 3 daughters. 좀 심하다. 유언으로 인해 시비가 교차하는 어처구니 없는 경우입니다. 반면 낯선 한국에 와서 가족 이상으로 나 환자를 돌본 슈니 요셉 신부. When I'm buried, plant 3 trees over top of me. And when the trees have grown, 그는 생사의 cut them down 갈림길에서도 나 and use the 환자들을 먼저 wood to make a 생각했습니다. house for the lepers. 유언에 대한 유형 세 번째. 유언은 삶의 철학이 깊게 배이는 철학서였다. 인생의 절반을 전쟁터에서 보낸 전설적인 인물 알렉산더 대왕. 하지만 33세에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게 되는데 Let this hand stick out of my grave for everyone to see. 알렉산더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신하들. So everyone will know that even Alexander the Great leaves this world with empty hands. 때론 부연 설명이 필요한 때도 있습니다. 후세들에게 귀감이 되던 유언, 선조로부터 들을 수 있습니다. 조선 세종 때 좌의정을 한 인물로
성백리로 이름이 높았던 허조. 그의 유언은 바로 평소 내가 입던 옷을 수의로 해달라. 1950년대 최고의 영화배우로 사랑받았던 오드리 헵번. 화려한 음악의 스타에서 인류 봉사자의 삶을 택한 그녀는 사랑하는 딸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네가 더 나이가 들면 손이 두 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자신의 삶을 대변하는 유언들. 그러나 한편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유언들도 있습니다. 유언의 마지막 유형입니다. 현대 그리스도교 철학과 실존 사상의 창시자인 키르케. 그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는데 그것은 바로 Bomb explodes. Fire everywhere. 예? 도대체 무슨 뜻이었을까요? 벌레 얘기죠, 벌레. 미국의 대통령 링컨. 이건 정말 사실일까요? Sir, are you okay? 총에 맞아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 남긴 한마디는 If I die, don't let baseball die. 과연 야구에 대한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암호였을까요? 신은 죽었다고 주장했던 니체. 하지만 매독에 걸려 생명이 위급해지자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I'm God. And this body is merely a disguise. 지금까지 이런 유언이 전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체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마지막으로 가장 귀한 소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위대한 위인들이 남긴 그러한 가장 귀중한 소망들은 후세 사람들이 사는데도 삶의 귀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유언은 삶에 크나큰 변화를 주기도 하는데 자신이 죽었다는 오보, 더군다나 죽음의 상인이라는 기사는 노벨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주었습니다. 결국 노벨은 유언장을 고쳐 새 삶을 얻게 되는데 노벨상의 탄생처럼 유언은 삶을 위한 또 다른 기획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현대인들은 어떤 유언을 남기고 싶어 할까요? 시민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좋은 데다 묻어주세요. 이런 거. 너무 인생에 집착하지 말아라. 저를 기억해달라고. 나 보험 들었다는 얘기. 최근 유서와 관련된 여러 상품이 개발되면서 유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러한 유언에도 세대별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10대는 못다 한 일, 해야 할 일, 그리고 더 잘하고 싶은 일에 대한 계획과 진학 목표가 유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생의 황금기라 불리는 20대는 어떨까요? 각종 계좌 리스트와 결혼, 그리고 인생의 실질적인 계획도 적혀 있습니다. 30대는요? 가장 바쁜 사회생활을 하는 30대는 인생에 대한 후회와 예금 현황 및 부채, 그리고 재산 목록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40대는 재산 상속에 대한 내용과 자신의 건강 기록을 포함시킨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에 있어서 거대한 전환기를 맞게 되는 50대는 감췄거나 표현하지 않았던 진실, 신세를 지은 사람들의 명단, 그리고 시신기증에 대한 의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풍부한 인생 경험을 갖춘 60대 이상은 어떤 유언을 남길까요? 자신의 장례 절차와 부고를 알릴 명단, 자신이 사망 후 필요한 정보 등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유언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유언을 할 때는 자기 생활을 되돌아보는 자기 성찰과 그리고 앞으로 할 일에 대한 그 계획을 다시 한번 다져본다고 하는데 그런 의미는 이제 있죠. 그러나 젊은이들은 그것보다도 창조적이고 활기 있고 그 다음에 즐겁고 기쁘고 웃음꽃이 피는 그런 그 멋진 생활 모습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여준다면 글로 쓴 그 유언보다 더 멋지고 아름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삶에 대한 미련이 아닌 새로운 출발을 예고하고 밝은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유언. 당신은 지금 어떤 유언을 계획하십니까?